안녕하세요. 독서와 하브루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지입니다. 제가 몇 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오랜만이죠. 이제 오늘은 주말인데,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성인 그림책 하브루타가 끝나면 항상, 그림책 그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는데, 저한테 좀 일이 생겼어요. 남편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매일 남편 데리고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말 짬이 생기질 않아서, 유튜브를 그동안 조금 많이 못 찍었네요.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강의가 있어서 관악구 쪽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오랜만에 제가 화장을 했거든요. 뭐 티는 별로 안 나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 찍어야겠다. 그동안 지금 그림책 하부터가 3개나 지났는데, 요번 달 들어서 한 그림책을 하나도 유튜브를 찍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하부르타를 했던 줄무늬가 생겼어요. 라는 그림책으로 오늘은 꼭 제가 유튜버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찍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다리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기다리신 건 아니죠? 네, 기다려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줄무늬가 생겼어요 라는 책으로 그림책 하부루타를 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네요. 4월 첫째 주에 했는데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올려야 하는데 지금 많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이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줄무늬가 생겼어요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그 성인 그림책 하브루타 시간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줄무늬가 생겼어요라는 책을 하브루타를 나누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 나눌 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책입니다. 자, 그 책 표지에 보면 여자아이가 있는데 온몸에 막 정말 알록달록 색동 저고린 마냥 이렇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몸에 줄무늬가 생겼나 봐요. 그리고 입에는 이렇게 온도 재는 걸 물고 있고 뭔가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죠.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줄무늬가 생겨서 줄무늬병에 걸린 걸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아이 이름은 카밀라라는 아이예요. 근데 아우콩을 좋아하는데 절대 먹지 않아요. 왜냐면 친구들이 모두 아우콩을 싫어하기 때문에 카밀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혹시 친구들이 싫어하는데 내가 아우콩을 좋아한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막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이제 신경 쓰는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가는 첫날인데 정말 안달이 났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2번이나 갈아입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 기준에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친구들이 어떤 옷을 좋아할까를 신경 쓰면서 옷을 막 이것도 골라보고 저것도 골라보고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 옷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깨악 소리를 질렀어요. 거울에서 이렇게 온몸에 줄무늬가 생겨버린 거죠. 온몸에 줄무늬가 생겨서 이제 엄마도 깜짝 놀라고 아이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학교에 뭐 병원 선생님이 오시는데 뭐 별 이상은 없고 뭐 이상한 병이구나 뭐 그래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엄청 웃고 놀렸겠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는 온몸이 국기로 변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옆에서 막 놀리면서 무늬를 보여줘 그러면 얼굴에 있는 막 물방울이 생기고 말하는 대로 몸에 이제 무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낫게 할까 하면서 뭐 온갖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고 진찰을 하고 그래도 어떻게 고치질 못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온갖 이제 사람들이 뭐 박테리일 수도 있다 그러고 뭐 곰팡이일 수도 있다 그러고 막 항상 오는데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기자들까지 이제 카밀라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집 앞에 마치 그 연예인들 집 앞에 기자들이 와서 막 취재를 하는 것처럼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리고 점점 근데 치료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북적대고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오십니다. 너무 귀엽고 통통한 할머니가 오세요. 그리고는 제가 실례합니다만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와요. 집에 와서는 할머니가 그 가방에서 작은 초록색 콩이 든
통을 꺼내요. 그리고 이 콩으로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카밀라 엄마가 물어봅니다. 요술콩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건 보통의 아욱콩입니다. 틀림없이 아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 얘야? 하고 이제 카밀라에게 물어보는데 카밀라는 솔직히 아욱콩을 좋아하니까 한 접시 가득 먹고 싶었는데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잖아요. 왜 누가 그런 걸 좋아해요? 전 그런 거 절대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어유 이런 내가 잘못 짚었나 보구나. 그러고선 다시 콩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문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카밀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콩이 이제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카밀라가 겪은 일에 비하면 콩을 먹는다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카밀라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사실 아욱콩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그럴 줄 알았단다 하면서 웃으시면서 이제 콩을 한 움큼 집어서 입에 쏙 넣어줍니다. 카밀라가 소리를 냈어요. 이제 맛있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빙글빙글 소용돌이 치고 전체가 소용돌이 치더니 갑자기 카밀라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다 나왔어요. 카밀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네가 거기 어디 있을 줄 알았단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사이로 총총 사라졌어요.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 카밀라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친구들 시선을 신경 쓰고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카밀라가 이상해졌다고 그랬기도 하는데 카밀라는 이제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카밀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웃콩을 먹고 그리고 줄무늬라면 두 번 다시 건드리지 않았지라고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카밀라는 건강해진 거죠. 이제 친구들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친구가 아닌 내가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책이죠. 그래서 저희 그 심리 상담을 오래 하신 선생님께서 25년 하셨대요. 그 선생님도 이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이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존감에 있어서. 그리고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책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들이랑 나눈 질문들 중에 제가 정말 고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 많아서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골라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남의 눈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인가요? 내가 남과 달라서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나는 내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한 적 있나요? 할머니는 어떻게 아웃콩을 먹으면 좋아질 줄 알았나요? 좋아하는 걸 말하지 못하고 참았던 적이 있나요? 내가 카밀라처럼 여러 모습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변하고 싶은가요? 카밀라를 도와준 할머니처럼 나에게 할머니와 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내 삶에 아웃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거기 있을 줄 알았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카밀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정한 기준 틀을 벗어나면 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고 제가 이제 고른 거고 더 많은 질문들 이제 각자 10개씩 질문을 만드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단체톡에다가 이제 올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안에 가서 질문을 보시고 그 질문 좀 뽑아서 아이들이랑 또는 남편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신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남의 시선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애를 받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항상 그래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어떻게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나의 이미지가 좀 더 좋아 보였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사는데 과거에는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그런 거에 너무 이 주인공 카밀라처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에 기준을 맞추고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 제가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제 내면에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뒤돌아봤더니 내가 굉장히 불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시선에 너무 의식을 한 채 살아서 내가 굉장히 불행했구나. 굉장히 내가 힘들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순간 되게 본능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난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항상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는데 그때마다 '아 나 또 이러고 있네.' 내가 우선인 게 아니라 또 남의 시선으로 인해서 '내가 또 이렇게 흔들리고 있네. 내가 또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라고 이제 중심을 쪼금씩 잡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카밀라도 이제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집중을 했잖아요. 내 아이가 만약에 카밀라 같다면 이것만큼 속상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항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아이라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겠죠. 정말 나는 없고 주변에 시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나는 어디 가는 걸까요? 근데 저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주변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아이. 나에게 중심을 갖고 사는 아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겠죠. 음 자존감이 없으면 주변에 그렇게 많이 휘둘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예전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존감이 많이 올라와서 남이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난 이거 할 거야. 근데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카밀라처럼 내가 뭐 옷을 어떤 거 입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의 그 시선을 신경 쓰는 행동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제 벗어나려고 했더니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카밀라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아이와 함께 내 아이가 정말 이 카밀라와 같다면 아이와 이야기를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많은 어머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각보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을 만나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가 특히 예의 범절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막 너무 끊임없이 아이들이 주변을 살피게끔 착한 아이로 이제 우리가 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변에 이렇게 시선을 신경을 쓰고 살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사회 안에서 배려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지는 않으면서 건강한 아이로 키워야겠죠. 아이랑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내 안에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나는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좋아한다고 말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던 게 무엇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